지금은 결과 중심보다는 오히려 문 중심,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시대 때는 문제를 많이 맞추면 가죠. 어떻게 맞추면 상관없습니다. 알고 맞추든 모르고 맞추든 점수만 좋으면 우수한 학생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 나의 지식이 될 것 같은데 들고 일어나면 다 사라진다. 중요한 건 뭐냐? 변하고 있구나. 큰일 났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어머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수학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제 사실인데 이게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어머니들 두 가지 메시지만 제가 드릴 건데, 하나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라. 틀렸다고 너무 자극하고 필연적인 실패가 왜 학습에 도움이 될까? 그 메커니즘은 그겁니다. 내가 충분히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패를 해보면 내가 뭘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됐구나를 알고 더 확실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신 학부모라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걷기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굉장히 시행착오 많이 하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그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려달라. 그 수업 자체가 행복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수학문화관을 통해서 수학체험센터, 수학체험 마루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지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교육은 교실혁명, 교육혁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남교육청을 만들 것을 그 상징으로 저는 수학을 내세우고 있다는 말씀으로 학자의 그 어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이 방향에 맞게끔 따라가게끔 어떤 충분하게 인지를 다들 하고 계시니까 센터에서만 수학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교실의 모든 과목이 그렇게 학생들의 자발성의 바탕에서 그저께 10월 9일 날 일본에서 온 그 명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의 핵심은 동기 유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어떻게 그게 동기를 이렇게 세우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돈의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의 모든 과목의 수업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편차는 저는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상징이 될 만한 과목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학을 저는 그 상징으로 밀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수학을 포함한 어떤 수업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교직원들의 연수 계획은 아마 정인수 장학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4억 2천만 원의 돈을 들어가지고 3년간 총 한 13억 정도의 돈을 들어가 내년 2018년 1월부터 초등학교 전 선생님, 중등학교 전 수학 선생님들이 체험 탐구 중심의 연수 15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3년 안에 다 이수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내년 2018년은 4억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 수학 30점 대 초반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중학교 때 가르쳤던 중학교적인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 특히 시험을 안 치니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중학교도 1학년이 시험을 안 치니까 분명히 공부를 안 시키니까 학습이 떨어질 거고 능력이.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능률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시험을 안 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평가의 방법이 중간, 기말 이런 정기고사가 아니고 과정 중심으로 수시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의 이야기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 난이도라는 것도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전국적으로도 수학은 평균 점수가 그 정도 점수라는 곳에 이렇게 매이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발을 내딛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저번에 일단 평판의 그 수능의 평균 점수도 지금은 그렇게 원점수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30점 정도로 그 얘기는 결국 포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에 너무 평균이 30이라는 거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그 정기 시험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아이들의 학력 저하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걸 검증된 어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시험이 없어진 건 아니고 과정중심 평가이라고 해서 수업 중간중간 계속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준다는 게 다르게 보면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평가해서 그거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길게 보면 오히려 나중에 학생들 성적 앞으로 절대평가 뭐 이쪽으로 방향이 가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열 상대평가 이게 중요하는데 아까 저 시험에서도 얘기했던 게 저렇게 실패를 강조하고 했었던 그 방식대로 했을 때 결국 마지막 그 표준적인 평가에서도 성적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적이 떨어지면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 그냥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험은 이제 가급적 지양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 성적이 뭐가 필요하고 그걸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초중고의 그 성적 평가의 지향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이들을 공부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평가 방법이다. 오히려 공부를 잘 시키려면 과정 중심의 이런 수시 평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지금의 방향인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모의고사에서는 원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0에서 200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애가 전국 평균이면 표준 점수는 무조건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 애가 성적이 가고. 근데 지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나 이렇게 있는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 학생들이 주로 그걸 하는데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비하면 저때 비하면 엄청 저희들 진학적인 입장에 보면 수월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학교 내에서 내 수학의 성적이 위치가 어딘가가 더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평균 30점 학교 시험이면 평균 30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현장으로 맞지 않고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력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금 평가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제가 구구단을 배울 때는 아빠가 벽에 세워놓고 빨리 구구단을 외워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웠던 저는 시절이었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1학기 때 구구단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 시원한 그 운동장에 나무꾼을 벤치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369 게임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원리로 구구단을 다 구다까지 외워내는 걸 보고 말 그대로 바뀐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직접적으로 느꼈었거든요. 이런 이 행복한 수학이 초등학교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거나 이제 학습량이 많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서 과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수 1, 2에 대한 그 높은 벽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복한 게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초등학교까지 그래도 이렇게 뭐 좋은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인정을 해야 될 건 수학은 결코 그렇게 쉽고 그런 과목이 아니고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재미가 게임하는 그런 재미는 아니고 수학의 재미는 따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라는 그 재미. 그러니까 그 중학교 이후부터는 그 재미를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등학교 때는 충분한 자신감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정서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는 충분히 그 재미를 느낄 수 오히려 아이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쉬운 문제 주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그 난이도를 주고 그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 탐구라고 했을 때 논다라는 게 결코 아니고요. 체험 탐구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데, 그전에는 너무 추상화된 걸 가지고 바로 생각해봐라고 하니까 애들이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체험할 수 있는 교구나 어떤 상황을 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한다는 본질에서 봤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탐구를 초등학교는 눈에 보이는 교구를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보이지만 중학교는 이제는 상황이 이제 체험 탐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 방식대로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아직까지 여전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의 방향이 여전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수학이 그 정담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서 보면 하루에 이렇게 1시간, 뭐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선생님의 개인 역량으로 아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그런 단기적인 걸로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잖아요. 수학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밀초초등학교 3층에 수학 클리닉 전문센터도 전국 최초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에 달립니다. 한 개는 수학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거고, 한 개는 잘못된 수학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가 마음의 상처받은 부분을 임상적으로 상담을 통해 치유해주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학교육 방법이 가장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탐구를 통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 속에 하나의 지식을 연결해가 또 하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이런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은 좀 가벼우니 모든 것을 외우면 된다 해가 암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야 중학교 올라가 중학교 수학이 쉬워지거든요. 중학교 수학은 좋든 싫든 어차피 지식의 연결입니다. 하나의 증명 과정을 알아야 또 하나의 증명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억각각, 막곡직각, 동의각 이걸 알아야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또 그걸 알아야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기에 대한 위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무조건 외우니까 점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구나.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하나의 과정을 자기가 밝혀내고 그 과정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학 교육을 방법을 바꿔주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도 아이들이 스스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즉 수학 교육 방법을 개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개선하는 방법이 수학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육감님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우리가 학대 확산할 건가를 교육감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뭐 좀 존재합니다. 자격은 다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 역량의 차이는 나는데 저는 그것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법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면 이른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지리과 선생님이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는 거를 내보이면서 저한테 왜 고등학교가 수업이 안 바뀝니까? 초등학교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이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수능 때문에 안 바뀌는데 이렇게 바꾸면 수능 점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적표가 너덜너덜하도록 얼마나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으면 모서리가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한 그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막 이 침을 튀겨가면서 수업 방법 혁신에 대한 신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수능을 대비한 고등학교조차도 기존에 했던 문제풀이식의 이런 수업 방법보다는 강의 또는 문제풀이식의 수업 방법보다는 학생의 자발성, 동기유발 자발성에 근거한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 선생님의 사례가 아니어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그렇게 내가 실험적인 변화를 깨가지고 실패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혼자 있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을 같이 하면 서로 의지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함께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순회도 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직무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보내보니까 주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학년이 되면 이거 4교육을 해야 되고 2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이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공교육만으로 아이를 정말 키울 수는 없는지 4교육은 물론 힘을 빌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4교육보다는 공교육에 힘을 좀 더 실어서 엄마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학교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교육감님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는 참 미국은 사교육이 없어서 좋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5년쯤 그 일이 있고 한 5년쯤 뒤에 제 재수씨가 주부님 미국에도 사교육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널려있는 사교육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가르치는 사교육이 아니고요. 컨설팅하는 아이를 관리해주는 이런 아주 고급 사교육이 있답니다. 저는요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처럼 잘하는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잘하는 아이가 좀 더 나은 학과에 가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교육이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교육은 나는 한다고 봅니다. 아예 법적으로 사교육을 범죄시 해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성적만 가지고 쭉 아이를 나열하던 제도가 지금은 좀 많이 보완되고 다양한 아이들의 역량을 독서에서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봉사활동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은 그나마 좀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저는 경향이라고 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 교육 과정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던 것을 박종훈이 취임하고 난 뒤에 뭘 바꾸어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이걸 바꾸는데 겁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업을 바꾸고 하는 이 노력은 당장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자유학기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박종훈이가 교육감이 되었는데 니조차도 지금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묻어서 넘어간다고 하면 너 양심에 맞나라는 자문을 저에게 했고요. 저는 토대만 만들어 놓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2015년 3월 1일부터 바로 초등학교 과정중심 수시평가로 평가방법 바꿨습니다. 욕 엄청 들었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준비를 다 하고 하려고 하면 10년 가도 안 됩니다. 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는데 그 아이의 인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배덤기는 대로 잡고 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평가 방법을 바꿔야 수업도 바뀝니다.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교육과정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짜고 수업을 하고 평가를 받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라는 이 연계 작업에서 아무리 수업을 바꾸라고 해도 수업은 안 바뀌지만 평가 방법을 바꾸는 수업은 바뀝니다.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움직이겠다는 원리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애를 썼고 이제 우리의 수업 방법 개선은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졌다. 그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좀 일찍 시작해서 욕을 얻어먹기는 했지만 2년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 그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초등생님들 전부 좀 무리가 있었지만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도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공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도록 만드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노력, 교육청의 노력, 우리 교수님들의 노력,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이런 것이 전부가 저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그런 노력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저는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은 어머님이 아니라 나도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은 뭐 그런 점에서 사교육의 비중을 좀 더 줄일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